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가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느냐, 말하라고 협정과 미란 보고서에 나타난 트럼프의 원대한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아주 특별한 주제입니다. 지금 세상을 뒤흔들고 있는 트럼프, 연일 관세 폭탄도 터뜨리고요, 또 그린랜드도 가져가겠다, 캐나다도 가져가겠다, 영토 야욕 벌이고 있고, 금융시장 뒤흔들고 있고, 세금제도 흔들고, 공무원 다 자르고 하는 일마다 그동안에 우리가 좀 볼 수 없었던 좀 다소 충격적인 조처들을 잇따라 취하고 있습니다. 이거 얼핏 보면 트럼프 미쳤나? 그래서 일부 언론들도 미치광이 트럼프, 또 미치광이 전략, 이런 보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요, 트럼프 대통령 절대 미치지 않았습니다. 아주 정상이고요. 그리고 상당히 똘똘합니다. 그리고 연세에 비해서는 굉장히 젊고 에너제틱, 어떤 추진력도 대단하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반드시 일을 낼 것이다. 1기 때만 하더라도요, 8년 전 1기 때만 하더라도 어리버리 다시 워싱턴에 처음 와서 주위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또 많은 언론들도 트럼프를 무시했더랬습니다. 그런데 한 번 4년을 경험했고, 또 한 번 낙선하면서 재수했잖아요. 재수하면서 내공을 쌓았고, 그리고 이제는 한번 인생에서 자기가 기록될 만한 뭔가를 한번 해보자 라고 의지도 충만하고 실력도 많이 무장하고 왔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광폭 행보를 단순히 일과성이나 또는 미치광이의 발작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히려요, 트럼프가 왜 저러지? 그 안을 뚫어져 봐야 되는데, 거기는요, 트럼프는 지금 기본 세계 경제 틀, 이것을 우리는 흔히 패러다임이라고 그럽니다. 그 틀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려는 아주 웅대한 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구상이 실현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바로 이런 점에서 트럼프가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느냐, 그 구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 미란 보고서와 말하라고 협정을 핵으로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란 보고서가 뭐냐? 자, 지금 백악관에요, 백악관의 경제정책을 꾸려가는 정책보좌관도 있고, 또 재무장관 베센트도 있고, 상무장관 러트닉, 이런 분들도 트럼프의 경제정책에 많은 어떤 도움을 주고 실제로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떤 행동파, 행동대원이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머리를 움직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략을 전해주는 그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스티븐 미란이라는 분이에요. 스티븐 미란. STEPHEN 미란. 자, 이 스티브 미란이라는 경제학자, 그리고 현재 이 사람의 직책은 백악관 경제고문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백악관에 경제고문들이 많이 있어요. 그 고문들 중에서 취입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CEA라는 곳이 있어요. Council of Economic Advisor. 거기에 체어맨입니다. 미국 백악관 경제고문위원회 위원장, 이 스티븐 미란, 이 사람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은 트럼프 1기 시절에도 백악관에서 보좌관도 했고, 또 당시 재무장관이 머누신이었지 않습니까? 머누신의 수석 보좌관도 했습니다. 트럼프 1기 때도 여러 가지 정책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한 사람이죠. 자, 이 사람은 지금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났느냐?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보스턴 대학이라는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 이 보스턴 미국의 사립대학 중에서요 가장 앞서가는 8개 학교를 이른바 아이비리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부자들이 가장 많이 가는 학교로 정평이 높은 보스턴 대학을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대학원은 미국 하버드 대학을 다녔습니다. 특히 이 하버드 대학을 다닐 때 그 스승이 펠드스타인이라는 교수인데요. 이 펠드스타인은 NBER이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경제 고문 단체가 있죠. 그 단체의 핵심 멤버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경제 정책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그분의 직접적인 제자가 바로 스티븐 미란인데요. 이 스티븐 미란이 지난해 연말에 2024년 연말에 미란 리포트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즈음에. 자, 이 미란 보고서가 바로 트럼프가 꿈꾸는 미국의 새로운 판도. 자, 세계 경제의 판을 뒤엎자. 어떻게 미란 교수가 얘기하는 대로 뒤엎자. 그래서 스티븐 미란이라는 사람을 경제고문위원회 위원장을 시킨 것부터 이미 미란 보고서에 힘이 실렸고, 실제로 지금 미국의 많은 대학 교수들, 전문가들은 이 미란 보고서를 가지고 연구들 많이 합니다. 트럼프 시대의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었어요. 미란 보고서를 모르고 얘기한다? 뭐 이것은 하늘에 나침반 없이 바다를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역대 미국 많은 대통령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one of them이 아니다는 거죠. 과거 대통령과는 매우 다릅니다. 출신 성분부터 부동산 업자가 대통령을 한 사례가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기존 워싱턴의 전문가들, 기득권층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도 나름대로 학문적 뿌리나 사상적 기초는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바로 스티븐 미란 박사가 해주고 있다. 이 스티븐 미란 박사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보스턴 캐피탈이라는 곳의 전략가, 경제 전략가로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가 이 공화당 정부에 의해서 이제 발탁이 돼서 지금 뭐 벌써 6년, 7년 이상 최측근의 고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자, 미란 보고서에서 지적하는 오늘의 미국 경제의 문제점. 자, 우리가 미란이 어떤 세상을 꾸려갈 거냐를 전망하려면 미란이 보고 있는 현재 미국의 문제가 뭐다라는 대목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 미란 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가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미국 경제를 아시는 분들, 화폐금융에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한두 번씩 들어보았던 개념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 구독자님 중에서는 경제하고는 무관하게 살다가 최근에 경제에 좀 관심을 가진 분들도 계실 테니까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요. 트리핀이라는 미국 예일대학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양반 역시 이코노미스트고요. 대단히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바이든 정부 때도 제닛 옐런이라는 재무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OMC 의장도 했고요. 제롬 파월 전에 바로 연준 의장을 했던 분이 이 제닛 옐런이죠. 제닛 옐런이 예일대학 출신인데 그때 같이 활동했던 이제 그때 교수였죠. 그러니까 원로 교수였는데 이 트리핀이란 분, 예일대학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토빈 박사, 이 토빈, 우리 외환에 토빈세를 도입해야 된다고 주장한 토빈 박사, 또 바로 이 트리핀입니다. 트리핀인 박사, 이 사람들이 예일대학의 핵심 교수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게 달러 기축통화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트리핀의 딜레마,
뭐가 딜레마야? 딜레마라는 것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미국 경제가 다른 나라하고 가장 큰 핵 중의 핵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 유일의 기축통화. 전 세계 어디 가도 달러만은 통용이 됩니다. 그것은 미국의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굉장히 큰 장점이기는 하지만, 왜냐하면 만약에 미국이 돈이 없어서 달러가 부족하다. 다른 나라 같으면 달러가 부족하면 바로 국가 부도가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달러 부족돼도 걱정이 없어요. 달러를 더 찍어내면 되지 않습니까?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무한정 찍어낼 수는 없겠죠. 만약에 계속 찍어서 달러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 그러면 달러가 아닌 다른 돈이 세계의 기축통화로 등장하겠죠. 마치 2차 대전 전에 세계의 기축통화였던 영국의 파운드화가 2차 대전, 1차 대전을 거치면서 미국 달러에 눌려서 기축통화 자리를 미국에게 뺏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달러도 다른 나라에 뺏길 수 있기 때문에 무한정 찍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요, 이 대한민국이나 또는 유럽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에서는 그 나라가 무역 적자가 되면 계속해서 돈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달러 양이 줄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환율 구조상 달러의 가치는 올라가고 그 나라 돈 가치는 떨어집니다. 보다 더 쉽게 우리나라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계속 무역 적자다 이래 되면 미국에서 들어오는 달러 양이 줄어요. 그럼 국내 금융시장에서 달러는 적은데 우리 원화의 양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원화 가치가 펄펄펄 떨어지는 겁니다. 폭락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일단 우리가 해외여행 다니기 불편하고 유학생 돈 보내주는데 엄청난 부담이 있지만은, 그러나 장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수출품의 국제 경쟁력이 세진다는 겁니다. 수출품에. 그러니까 똑같은 달러를 받고 국제시장에서 팔아도 그것을 환율이 올라갔을 때는 원화로 환산하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환율이 오르면서 수출이 늘어나요. 이런 구조,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적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만약에 수출이 잘 되잖아요. 수출이 잘 돼서 외국으로부터 달러가 많이 들어오면 그 나라 통화 가치가 평가 절상이 되고 환율이 떨어진 바람에 그 나라 수출은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바로 환율의 자동 조정 기능, 시장 메커니즘에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지고 국제 무역은 균형에 이룰 수 있다. 이게 국제 경제학의 기본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환율의 국제 수지 자동 조절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어려운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국이고요. 그 작동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바로 트리핀의 딜레마입니다. 자, 미국은 기축통화 버리고 싶지 않아요. 영원히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기축통화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심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무역 적자가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정부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져서 결국은 그 환율 상승에 의한 수출 경쟁력이 다시 생겨나서 자율적으로 그 나라의 수출이 회복될 수가 있다. 이것이 국제 경제학의 기본 가정이고 실제로 그렇게 작동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지금 무역 적자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무역 적자면 당연히 미국 돈의 가치가 떨어져야 되죠. 그런데 미국은 스스로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잖아요. 이 가치가 잘 안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미국 달러 가치가 얼마나 높습니까?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생기고 있는데도 미국 돈이 강세예요. 그러면 미국 돈이 강세면 미국 사람들 해외여행 가기는 좋겠죠. 그러나 미국의 국제 수지, 특히 대외 무역은
아주 조건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 트리핀이라는 예일대학 교수가 미국이 왜 무역수지 적자에 빠지고, 미국은 흑자 전환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계속해서 적자거든요. 그래서 세계의 모든 통상마찰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 트리핀 교수는 그것은 미국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바로 기축통화를 유지해야 되는 미국의 숙명이다. 기축통화를 유지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기축통화를 포기하면요, 미국의 안보 주권, 미국의 세계 경제에 대한 장악력이 한꺼번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 위안화가 세계 기축통화가 된다? 그러면 세계의 경제 중심이 하루아침에 미국이 아닌 중국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기축통화를 포기할 수 없어요. 기축통화를 포기하지 않으면, 자, 무역 적자가 됐을 때 달러를 대량으로 찍어가지고, 그래서 그 나라 통화가치, 미국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려서 다시 무역 적자를 흑자로 만들 수 있는 이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바로 딜레마라. 이런 것이 트리핀의 딜레마입니다. 보통 미국이 지금 제조업이 상당히 안 좋다. 그래서 러스트 벨트, 미국의 웬만한 제조업 공장들 사실상 다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도, 다른 나라는 제조업이 안 되면 그 나라 통화 가치를 평가 절하를 시켜서 제조업이 다시 수출이 늘어날 수 있는데, 미국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특히 국제사회에서의 수출이, 무역에서는 미국 제조업이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고 팔 수밖에 없고, 그래서 바로 미국 제조업이 휘청해진 것이다. 예일대학의 트리핀 박사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국제사회가 협조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미란이라는 사람, 백악관의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가 있는 바로 지금 스티븐 미란 박사가 쓴 보고서에 보면, 자, 미국의 지금 딜레마, 트리핀의 딜레마, 크게 확장하면 세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미국이 기축통화도 유지해야 되고, 또 미국의 제조업도 강화시켜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달러도 풀어서 제조업이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는데, 요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게 트리핀의 바로 그 트리핀 딜레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미국이 어떻게 해왔느냐. 자, 제조업 적자 사실상 방관했습니다. 적자를 방관하고, 그러면서도 달러 가치는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왔어요. 그러면 적자 생기는 거, 이것을 어떻게 만회하느냐. 무역에서 생긴 적자를 국채를 팔아서 해소합니다. 뉴욕 금융시장에서요, 트레저리 본드라는 미국 재무부 국채를 파는데, 그동안에 국채를 가장 많이 사간 곳이 어디냐? 개인이 아닙니다. 중국 정부예요. 2등이 일본. 그 밖에도 많은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사갔는데요. 무역 거래에서 흑자를 본, 무역 수지 흑자국은 달러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달러를 그냥 갖고 있으면 이자가 안 생기니까 이것을 가장 안전하다는 미국의 국채를 샀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미국은 적자를 봤지만은 국채를 팔아서 국채 판매 대금이 미국으로 들어오니까 일단 나라가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랜 기간 진행이 되다 보니까, 브레튼 우즈 체제가 1944년부터 시작됐거든요. 오랜 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고착화돼서 미국은 만성적인 적자, 중국은 만성적인 흑자,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동안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미국의 적자를 근본적인 트리핀의 딜레마라는 이 구조를 고치지 않고 통상압력, 관세 이런 것만으로 해소하려고 했는데 번번이 실패했다고요.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이 판을 고쳐보겠다는 겁니다. 이 미란 보고서가 얘기하고 있는 거, 오늘은 그 두 가지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미란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렇게 정책을 하라라고 무엇을 지금 코치하고 있는가, 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란 보고서를 보고 어떻게 정책에 반영하고 있는가, 이 대목 중에서 가장 큰 거 두 개. 자, 한 가지, 첫 번째는
국채가 안 팔리잖아요. 그리고 국채 잘 안 팔리면 금리도 올라가고, 부족한 재정 적자 메꾸느라고 국채 더 발행하고 높은 금리로 발행하면 이자 많이 부담되거든요. 미국의 빚은 계속 늘어난다고요. 이 함정, 드리핀의 함정을 돌파하기 위해, 그렇다고 해서 달러 기축통화를 포기할 수도 없어요.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 달러 기축통화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란 보고서에서 미란 박사는 달러를 왕창 풀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러를 왕창 풀어서 달러를 약세로 만들고, 달러를 약세로 만든 다음에 그러면 미국 제조업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제조업을 도와주라. 그러면 딱 달러를 푸는 방식으로 제조업을 살리면 제조업은 살아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달러를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국채가 안 팔려요. 미국이 아닌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 미국 국채를 사가는 나라 입장에서 보면 달러가 계속해서 하락한다. 그럼 미국 국채 사면 손해보는 겁니다. 이자 조금 받느라고 앞으로 가치가 계속 떨어질 미국 통화인 달러를 계속해서 살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채가 안 팔려서 미국이 도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제일 중요한 미란 보고서 핵심인데요. 그래서 100년짜리 채권을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자, 지금 일단 1차적으로는 관세 폭탄입니다. 관세를 때려서 제조업을 한번 살려보는 겁니다. 그것도 미란 보고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미란 박사가 트럼프의 첫 번째로 충고하는 것은 일단 관세를 때려라. 미란 박사가 얘기하는 적정 관세율, 미국의 제조업차들이 살아날 수 있는 적정 관세율을 20에서 25%로 미란 보고서에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같이 관세를 때리지 않습니까? 그 관세가 25%입니다, 지금. 미란 보고서에 미란 박사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죠. 그런데 이 관세 전쟁은 역풍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자, 관세 폭탄을 받는 중국이라든지 또는 유럽이 보복하면 미국의 또 경제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치 1930년대 스무트 홀리법, 미국이 관세 때렸다가 같이 망하는 그런 우려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관세를 결국은 미국의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거니까요. 물가 올라가는 것도 재집권에, 특히 공화당한테는 직격탄이 되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재집권하지 못한 1차적인 원인이 물가 관리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제 관점에서 관세 카드는 1단계 카드. 관세만으로 안 될 가능성이 있다. 일단 해보는데. 그래서 관세는 관세를 때려서 외국 기업을 잡겠다기보다는 협상 카드로 미국에 와서 투자해. 그래서 외국 기업이나 외국 자금을 끌어들이는데 훨씬 더 방점이 두어져 있습니다. 이 역시 미란 보고서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관세로 완전히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때는 100년짜리 국채를 만들어라. 그리고 이 100년짜리 국채는 이자가 없습니다. 노 인트레스트, 이자 없는 100년짜리 채권. 지금 미국의 채권은 3개월, 6개월, 단기 채권이 주를 이루고 있고, 뭐 길어도 30년. 그 30년은 포션이 굉장히 적고, 지금 뭐 보통 10년 안짝. 그리고 특히 바이든 정부는 단기 채권을 굉장히 많이 발행하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리발빙을 해야 된단 말이죠. 미국 정부가 꼴찌가 아픕니다. 이 관세, 이 국채를 다시 발행하느라고. 아예 100년짜리를 만들어 놓으면 다음 세대가 하겠죠. 적어도 당대에 미국 사람은 걱정이 없죠. 자, 그럼 100년 후에는 어떻게 하냐? 그럼 그때 가서 보자. 그리고 이 미란 박사는 그때 가서는 1000년짜리 부채를 만들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100년짜리 국채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자가 있으면 괜찮아요. 일단 채권을 산 사람 입장에서, 국채를 산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면 중간에 다른 사람한테 팔 수가 있는데, 미란 보고서가 얘기하는 것은 이자 한 푼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미국의 부담 안 지우고 미국의 거대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 안 들으면 어떻게? 그럼 안보를 가지고 위협하라는 얘기까지 미란 보고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에 지금 트럼프 청구서가 한국을 향해서 많이 날아올 텐데, 이를테면 방위비 늘려라.
이 정도는 과거에 바이든 대통령도 했던 방식입니다. 미란 보고서, 미란 박사가 요구하는 방식은요. 자, 지금 나토, 미국 탈퇴한다고 그래라. 한반도에 미군이 철수한다고 그래라. 그래서 그 나라가 그래도 바지가랑을 잡고 철수하지 말아주세요 하면 100년짜리 국채를 사라고 그래라. 이것은 방위비가 아니라 거래다. 한국이나 유럽에 100년짜리 국채를 이자 없이 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현재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생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 금융상품을 사라 하는 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명분이 될 수가 있고, 물론 이자를 안 준다는 것은 그건 날도둑 같은 생각이지만 그 대목에 대해서 미란 박사는 이것은 세계가 같이 고통을 협의해 가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미국이 지금 달러 기축통화제를 유지하면서 세계 경제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도 그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100년짜리 국채 대량 발행할 테니, 심지어 1조 원짜리 국채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테니 다른 나라가 고통 분담을 해야 되고, 그것은 안보와 외교의 패키지로 하자. 자, 미란이라는 이 경제학자는 바로 이 미란 보고서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만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안보 외교를 턴키 베이스로 해결하자. 그리고 또 말하라고 협정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환율, 지금 미국 달러가 상당히 가치가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는 일본 엔이나 또 그 유럽, 우리나라 같은 나라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강제 절상시키는 이 카드도 지금 구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편에서 좀 더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미라라고 리포트에서 100년짜리 국채와 말하라고 협정, 말하라고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자기 사저가 있는 곳 아닙니까? 거기서 마치 1985년에 했던 엔화를 초강세로 끌고 가서 미국의 국제수지를 해소했던,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했던 프라자 협상 같은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말하라고 협정과 미란 보고서,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담겨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미란 보고서와 말하라고 협정 보고서는 이어서 2편, 3편으로 계속 연결을 해 가겠습니다. 세상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미란 보고서를 좀 정밀하게 뜯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는 과연 세상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고 있느냐, 미란 보고서와 말하라고 협정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